오늘은 광합성 원리와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식물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듭니다. 그럼 광합성이란 무엇일까요?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물관을 통하여 엽록체에 공급되고, 동시에 기공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도 엽록체에 공급됩니다. 엽록체에 공급된 물과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용어에 빛, 광이 있듯이 태양의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시광선인 빛 에너지를 광합성 작용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화학 반응인 흡열 반응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엽록체 안에서 물에 전혀 녹지 않는 녹말로 곧바로 만들어져서 보관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당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딸기에 설탕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딸기의 세포에서 딸기액이 흘러나오듯이 세포를 상하게 하므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만들어 광합성을 하는 세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해가 질 무렵부터 밤 사이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물에 녹도록 하여 채관을 통하여 잎, 줄기, 뿌리 등의 식물의 3대 영양기관과 열매로 이동하여 각종 유기양분인 식물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합성이 되어 저장됩니다. 저장된 양분은 식물의 생활에너지, 즉 생장, 생육, 생식 등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질로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이 무기질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로 변환하여 유기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생성 및 방출하는 것이 광합성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모든 생물은 생활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하루 24시간 내내 호흡을 합니다. 호흡의 과정은 광합성 과정과는 정반대입니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요. 하지만 식물이 햇빛이 비칠 때 하는 광합성량은 하루 종일 하는 호흡량보다는 훨씬 많아서 우리 인간들을 비롯한 유기호흡, 즉 산소호흡을 하는 모든 동물에게 귀중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의 과정이 광합성 과정과는 정반대 과정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화학 반응이고 호흡은 화학 에너지를 생활 에너지로 바꾸는 화학 반응이므로 광합성과 호흡은 그 과정이 서로 반대되는 역반응입니다. 끝으로 광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에 대하여 부연 설명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이 광합성으로 녹말을 생산하는 것을 제조 공장에 빗대어 설명드릴게요.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 공장은 엽록체입니다. 빛이 공장의 기계인 엽록소를 돌리는 전기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기 에너지가 약한 것과 같아서 기계를 잘 돌리지 못하므로 포도당이 조금만 만들어지고 빛의 세기가 너무 지나쳐도 전기 에너지가 과도하게 기계에 걸리므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강해지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 지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포도당을 만드는 공장에 공급되는 원재료는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세 번째,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바깥이 추워서 환기를 시켜 이산화탄소를 내부에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우스 식물의 광합성을 돕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를 서서히 승화시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네 번째, 물이 아무리 풍부해도 적당한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어야 광합성이 잘 됩니다. 다섯 번째, 온도 역시 광합성을 하는 환경에 아주 중요합니다.
적당한 온도는 엽록체 안에 있는 포도당 합성 요소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때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광합성을 도와주는 엽록소 안에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므로 광합성량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엽록소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곧바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전환되어 엽록체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 과학 과정에서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을 녹말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포도당 외에 산소기체가 생성된다는 점도 다시 강조합니다. 결국 온도, 햇빛, 물, 이산화탄소,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적정하게 갖춰져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광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합성 관련 후속편을 기대해 주세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